몸에 대한 문제는 자기의 낮은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생활의 풍족함이 결코 물질적으로만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점점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전보다 분명히 잘 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인 기준이 높아지기도 했고 우리가 매 순간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또 달라졌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어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스마트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죠. 이것처럼 단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요건만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미래는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점점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의 삶이 되게 우울하게 여겨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연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소개를 받아서 20대 여성들의 자살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들어오면서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여성들이 왜 남성들보다 더 우울함이라든지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여성들은 대체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혼자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이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대면 모임을 통한 어떤 자신의 휴식이나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경향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친구들에게 훨씬 더 외로움을 가중시켜주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자살률은 높아졌지만 코로나19로 어떤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떠한 계기가 됐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울함이라든지 자살 시도를 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다닐 때 여자아이들이 더 남자아이들보다 공부를 잘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여성으로서 살면서 어떠한 그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20대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다 보면 피부로 금방 느끼는 거예요. 아,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월급이 적구나. 우리를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뽑아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승진을 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더 고려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직접 느끼게 되면서 그 전에 학교에 다녔을 때 느꼈었던 어떤 인권의식이나 성평등의식과 달리 실제 현실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이러한 경험들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미래라는 것이 되게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살기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위험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20대 여성의 자살률을 증가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그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또 어떠한 몸을 기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방식, 자살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자기 학대의 어떤 한 가지 방식이잖아요. 이러한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규율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규율 권력이라는 것은 왕이 국가를 통치하던 시절에 존재했던 군주 권력과 달리
개인의 신체, 몸짓, 시간, 품행을 총체적으로 포획하는 권력으로 일종의 미시 권력이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어떠한 자세로 하면 더 총을 잘 쏠 수가 있어. 어떠한 자세로 달리면 더 잘 달릴 수가 있어. 어떻게 몸을 움직이면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 자체를 마치 플라스틱처럼 그냥 어떻게든 그것을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자질과 특성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세한 어떤 몸짓이라든지 어떤 말투, 신체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규율하고 스스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 속에 우리 인간들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강제, 어떤 총과 칼과 어떤 억압을 통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제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내면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나를 감시하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선도 있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 내가 내 몸이 너무 뚱뚱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것 같고 내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기 혐오의 태도를 끊임없이 스스로의 감시하는 눈을 통해서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규율 권력이고 그것이 아주 미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그런 권력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몸이 어느새 나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타인과 사회의 통제 속에 있던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회사와 사회 요구에 대해서 점차 무력해지는 그러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몸이라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어떤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니면 폭식증이나 거식증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 시선에 적합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부모의 압력이라든지 어떻게 여자애가 이러고 다니니 혹은 남자애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 가지 그러한 태도들이 존재를 하고요. 학교의 규율이 있을 수 있고요. 또래 집단이나 미디어, 성형, 건강식품, 다이어트 광고 등등을 통해서 사회의 시선에 적합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 몸을 가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요즘에 퍼져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몸매 관리와 전시를 통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SNS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자기 사랑의 진정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몸매, 그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자기 돌봄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타인의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지만 적절하게 나의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의 몸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새로 습득하고 또 배워나가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